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옥준입니다. 자, 오늘 UST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UST 여러분들 어디서 뭐뭐 ST 또 들어보셨죠? 맞아요. 이 황금 ST가 대주주로 있는 그런 회사고, 김종현 회장이 밀고 가는 그런 회사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회사의 특색은 업황은 개선되겠지만 점점점이라고 제가 오늘 지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주가가 반응을 안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최근에는 이제 대왕고래 관련해 가지고 뭐 철강이 공급된다, 그리고 포항에 있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전혀 상관없다라고 일축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이 현재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이걸 철강 기업 장기간 약세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쉽게 타파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가야 됩니다. 스테인리스 강관, 고순도 청정관이라는 제품을 특색 있게 팔고 있고, 스테인리스 강관이 사실 주된 매출이다. 자, 이거 중요한 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고순도 청정관이라고 해서 여기 포항에 있는, 관련돼서 부산 지역, 경남 지방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번 테마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크든 작든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이 UST 또한 비슷한 테마로 같이 올라갔었죠. 그런데 이제 약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 청정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진이 요래요. 뭔가 좀 깨끗해 보이죠? 깨끗하 보이는데, 이게 이제 매출액의 2.7% 차지합니다. 100만 원 단위 있기 때문에 100만 천만 5억밖에 되지 않는 매출액인데, 이걸로 해가지고 이게 뭐 포항에서 유전이 발견되면 여기에 뭐 들어간다라고 잘못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름을 옮기는 송유관입니다. 정제시설로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사진이고, 여기 UST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청정관은 이래요. 이게 그럼 깨끗한 이미지는 어디에 들어가냐? 보통 이제 반도체 산업 현장이라든지 청정한 클린한 이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그 부분에 많이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물 수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연결이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가장 많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반도체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매출을 다시 보시면은 나쁘진 않아요.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100만 천만 억, 10억, 100억, 187억 원 정도가 이번 분기에 매출로 잡혔는데, 산업 전반적으로 수혜가 좀 많이 가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항 지역에 워낙 철강 회사들이 많고, 항구도 있다 보니까 그쪽에 유독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이번에 테마로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포항이다, 기름 나온다,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기회도 있었지만은, 왜 이게 좀 힘드냐? 일단은 회사 자체가 주가를 딱히 올릴 이유는 딱히 없어요. 왜냐? 이분이 김종현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미 아버지 창업주로부터 이제 회사를 물려받은 지가 꽤 돼요. 꽤 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회사를 그냥 이렇게 유지만 시켜놔도 배당금으로 14억 원 정도로 지난해 받아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14억이 아니라 7억 정도였네요. 아무튼 오너 일가들이 14억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김종현 회장도 그에 못지않은 한 4억 원, 7억 원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주당 100원을 줬는데 이 주식 숫자를 보십시오. 보시면은 92만 주입니다. 여기다 꽁꽁 더 하세요. 그리고 황금 ST 이렇게 잡혀져 있죠. 이 황금 ST 또한 이게 조직으로 이제 배당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회사가 배당을 받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UST라는 회사 자체는 황금 ST 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황금 ST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김종현 회장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돈을 잘 벌어요. 돈은 잘 버는 회사긴 맞는데, 그 돈이 대부분 이제 회장님한테 가고 있다. 뭐 이 부분을 통해서 회장님께서는 사업을 좀 공격적으로 이제 늘리려고 하는 어, 많은 경영의 일선들을 좀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뭐 굳이 질타받을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좀 배당을 주주 친화적으로 조금 이제 바꿔줬으면 한다, 그런 내용을 좀 말하고 싶었고, 전반적으로 철강 시장이 좀 많이 힘든 이유가,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코스닥 시장에 돈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료가 없기 때문이죠. 바이오주 몇 개만 좀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부과를 했잖아요. 이게 픽스가 되고 있어요. 2024년도 바이든 정부에서 실시했는데, 슈퍼 301조를 명목으로 해서 가동을 했는데, 이분 있죠. 이번에 바이든 씨가 후보 사퇴를 하고 나서 지금 해리스
과거 부통령이었죠. 자꾸 이제 부통령이라고 말이 나올 뻔했는데 부통령 아닙니다. 였던 그런 사람인데 해리스가 이제 후보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이 친구가 바이든의 기조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미국에 계속해서 중국산 철강이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중국에서는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느냐? 한국 시장으로 이 표를 많이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시장으로 많이 저가의 철강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을 이길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한국산 철강보다는 중국산 철강이 좀 여기저기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이게 재고 처리가 조금 빨리 순환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산 철강 또한 다시 한번 수혜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장기화가 될 전망이 조금 많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라고 뽑는 것도 있고. 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가 너무나 장기간 유지가 되면서 환율 또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예. 2024년도 들어서게 되면서 1350원에서 1480원으로 완전 이제 박스권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를 지난번에 1400원 선을 뚫은 적이 있었어요. 사실 이때 한국은행이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 이 박스권이 현재 1480원 선에서 계속해서 또 한번 올라갈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또 14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입을 하는 입장 그리고 수출하는 입장 두 군데가 서로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일단은 판매하는 입장 측에서는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사들이는 입장 측에서는 더 싸게 사고 싶은 게 당연한 이치가 되겠죠. 근데 이제 환율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이 커버리게 되면은 이 계약에 대해서 망설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기 매출액이 계속해서 좋게 긍정적으로 찍혀줘야만 회사가 예를 들어서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뉴스를 띄울 때 호재로 작용하는 게 보통 이제 흑자 전환이거든요. 흑자 전환의 키워드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뭐 ESG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뭐 탄소 배출을 좀 줄여라 이런 얘기 많고 있죠. 그래서 철강 시장이 좀 죽는 것도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스테인리스 강관 제작과 판매를 하고 있긴 한데 대왕고래 테마로 편승하기에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예, 다소 무리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입니다. 그거의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드렸었죠. 이런 이유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철강 기업이 전반적으로 다 지금 약세 흐름입니다. 특정 섹터 조금 잘 나가는 섹터들은 현재 과거에 이제 쌓여있던 이 지금같이 철강처럼 힘들었던 시기를 다 겪고 나서 이제서야 좀 반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번 철강 시장이 조금 좋아지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필요로 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지 앞서 이제 트럼프랑 해리스의 얘기를 많이 들었죠. 이 두 후보들이 어떻게 철강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봬요.